시골의 조용하고 맑은 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침대 발치에는 개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란한 충돌음이 여자의 잠을 깨웠습니다. 천장을 뚫고 뭔가가 떨어졌어요. 개는 알 수 없는 침입자의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얼굴을 닦으면서 불을 켰어요. 여자는 소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방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자신의 머리가 있던 바로 그 옆에서 주먹만한 바위를 봤어요. 당황한 여자는 즉시 책임 당국이라고 생각한 곳에 전화를 했지만 그 바위가 근처 공사장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그 여자는 완전히 외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자가 알기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킬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날 책임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게다가 더 자세한 분석을 한 결과 그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운석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은 운석이 머리 위로 떨어질 확률이 25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비교를 하자면 상어를 만날 확률은 350만 분의 1입니다. 비행기로 자주 여행하시나요? 날씨와 관련한 가능성은 어떨까요? 토네이도에 휘말릴 확률은 1300만 분의 1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면 잭팟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률을 고려해 볼 때 운석 추락은 매우 흔한 일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운석이 누군가의 옆을 스쳐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은 그 캐나다 여성은 운석이 작은 돌멩이 크기여서 운이 좋았어요. 2013년 한 소행성이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 도시의 영토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던 택시 운전사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그 소행성이 100년 이상 동안 우주에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가장 커다란 물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폭은 20m에 달했어요. 누구나 소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나 위성이 아닌 거대한 물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행성들은 돌과 먼지로 만들어졌고 모양은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큰 것은 지름이 약 530km예요. 소행성은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날 소행성이 지구까지 얼마나 긴 여행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어요. 소행성대가 매우 넓고 온갖 종류의 잔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물체들 사이의 충돌은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궤도가 바뀌고 소행성대 밖으로 밀려나죠. 그리고 그날 그것은 지구를 향해 발사됐어요. 도시의 택시 운전사는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도 택시에서 내려 같은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밝은 물체와 함께 하늘을 가로지르는 긴 꼬리의 연기를 보았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했어요. 대기압이 소행성의 속도를 늦추고 가열시키면서 소행성은 더 밝게 빛나면서 지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는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그는 소행성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봤고 잠시 동안 태양보다 더 밝아지는 걸 목격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고 팔로 불빛을 막았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불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소행성의 광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몇 개의 조각으로 부서졌고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 또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개의 큰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소행성에 떨어지는 조각들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거리 주변 건물 안에 유리창들이 산산조각이 났고 주차된 차들은 진동으로 인해 경보가 울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뛰었지만 거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이 서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향을 받은 지역은 너비가 최대 96km에 이를 정도로 넓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창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수리가 이루어졌을 때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행성의 조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소행성대 내부의 충돌이 실제로 그 사건을 야기시켰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20m의 침입자는
훨씬 더 거대한 소행성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어요. 소행성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와 충돌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어요. 운석이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한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어요. 1954년 미국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며 짧은 낮잠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옆구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깨어났어요. 그 소행성은 같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고 보고에 의하면 그것이 지구를 향해 떨어질 때 농구공만한 크기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기 중에 불타서 여자의 집을 뚫고 추락해서 여자와 충돌했을 때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것이 우주로부터의 침입자라는 것이 확인된 후 그 미국 여성은 지구상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운석에 맞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행성대 안에서 소행성은 혜성과 공존합니다. 혜성은 소행성과 크기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주로 얼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또한 내부에 작은 돌과 먼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혜성은 태양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긴 꼬리를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혜성은 소행성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혜성의 일부 목격담이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태양계 전체에 걸쳐 긴 여행을 하는 드문 경우에 나타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76년에 한 번꼴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헨리 혜성이에요. 가장 최근은 약 36년 전이었어요. 헨리 혜성에 대한 최초의 알려진 기록은 기원전 2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헨리 혜성은 지금부터 약 40년 후에 우리와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꼭 준비하세요. 소행성과 혜성은 분명 크고 무섭지만 공룡은 지구에 영향을 준 소행성을 감지하지 못했고 지구에서 공룡의 시대를 마감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인간의 경우 과학자들이 우리 태양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소행성과 혜성은 너무 커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조만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주 암석에 대한 우려는 해결됐으니까 소행성의 작은 친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유성이에요. 아주 작은 돌과 먼지로 만들어져서 대기에서 모두 연소되는 유성은 빛의 쇼 외에는 지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유성우는 초보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유성우는 매우 흔해서 1년에 약 30번 정도 발생하며 언제 발생할지 쉽게 예측돼요. 맑은 밤에 도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담요를 꼭 챙겨가세요. 하지만 왜 유성우가 생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쉽게 예측될까요? 자, 그것은 또한 혜성에 꼬리가 생기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으로부터의 열이 혜성과 상호작용하여 가스와 혜성의 조각들을 분리하고 나서 지구는 이 파편들의 경로로 궤도를 돌게 될 때 유성우의 웅장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작은 유성은 지구 지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기권에서 타버리지만 만약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유성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운석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운석과 마주하게 될 때는 단단한 암석을 보게 될 거예요. 운석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은 운석이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는 고대의 퍼즐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태양이 하늘에서 밝게 타오르고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우주에서 목적 없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태양계는 2013년에 러시아에 도착한 소행성처럼 우리에게 지식과 놀라움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소행성을 간과한 것은 바로 같은 날 가까이에서 관찰되고 있는 또 다른 소행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에 큰 소행성이 가까이 날아갈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